안녕하세요. 김학수입니다. 본 영상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시험을 저와 함께 앞으로 공부하시기 전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을 가지고 과연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어떤 일들을 하실 수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들었습니다. 아직까지 법적으로 맞춤형 화장품의 정의는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제품 혹은 원료를 사서 마음대로 섞어서 맞춤형 화장품을 만들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제관리사가 어떠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먼저 인지하시고 과연 이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 보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맞춤형 화장품 시장이 계속 커지고 보다 제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맞춤형 화장품이 제대로 런칭된다거나 혹은 제도적인 부분의 개선이 아주 긍정적으로 많이 왔다라고 느끼는 것보다는 시장에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 준비, 강의, 교재 혹은 심지어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강의를 위한 강사를 위한 교육 자격 이런 시장만 엄청나게 커졌더라고요. 좀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정말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갖고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그러고 나서 나한테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제대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식약청에서 최근에 주어졌던 공식 가이드를 같이 따라 읽어드리면서 조금 어려울 부분들은 간단하게 저의 해석을 붙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영상 편집을 최대한 하지 않고 제가 꾸준히 좀 쉽게 올리기 위해서 제가 주변 원서님들과 스터디하는 것처럼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고 조금 틀리고 버벅거린다고 해도 굳이 끊어가지 않고 계속 영상을 녹화,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에 맞춤형 화장품의 법적 정의가 이렇게 주어져서 시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굳이 좀 더 살펴보자면 화장품의 내용물 내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을 섞거나 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또는 대용량 벌크 제품이라거나 이런 부분들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정의했었습니다. 제가 시험 공부할 때 여기까지만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올해 보니 다시 조금 추가가 됐더라고요. 다만 고형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한다. 이 항목이 들어간 건 아마 수제 비누를 만드시는 분들 때문에 추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형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맞춤형 화장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겠죠. 아무쪼록 맞춤형 화장품의 정의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있고요. 이건 뭐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화장품법 그래서 2항에서 이 2장의 제3조 2의 두 번째를 보게 되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신고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 소분 업무에 종사하는 자 이하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를 두어야 한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자격증이라는 시험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법이 시행되기 전에 2019년 12월 10일 화장품 정책 설명회 책자에서 발췌한 이미지입니다. 맞춤형 화장품의 정의를 보다 좀 손쉽게 설명드리는 이미지인데 보면 내용물을 소분하거나 그러니까 큰 제품들을 소분해서 다시 담아서 나눠주는 거죠. 이런 것도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 혹은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을 섞어주거나 화장품의 내용물에 식약처장에 임의로 마음대로 섞으시는 것이 아니고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혼합한 화장품을 맞춤형 화장품으로 정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제관리사가 하는 영역에 어떻게 보면 한 영역이죠. 이것만 하시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맞춤형 화장품은.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시험 준비 전에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왜 이 시험을 찾아보시고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첫 번째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창업하시기 위해서 준비한다. 물론 단순하게 창업 판매업만 등록하기 위해서는 직접 자격증이 없더라도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시면 될 수는 있죠.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갖고 계시면 더 좋겠죠. 신규 창업 때는. 그리고 저처럼 병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재 하는 업종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맞춤 화장품 사업을 같이 창업하려고 이 시험을 준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유명한 혹은 뭐 여러 가지 화장품 관련된 회사나 관련 업종에 취업하실 때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보시려고 하실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은 화장품을 조제하거나 하는 연구원들, 이런 분들은 특별한 자격증이 있는 것보다는 뭐 화학과나 뭐 화학공학과나 이런 식으로 관련된 형태의 대학 전공들을 하고 나오셨을 뿐이지 관련된 공식 국가 자격증이 별도로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한번 따볼까 이런 생각도 있으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격 조건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화장품에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정도 해보시는 건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냥 꼭 현업에서 뭔가 하지 않더라도 저도 이 시험 공부를 하면서 도움이 됐던 건 제가 직접 실무에서 다루지 않는 영역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영역들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서 잡아봤던 경험들도 있어서 화장품을 생산하거나 뭐 제조하거나 유통하거나 거기에서 또 관련된 규정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싶으시다 하면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그것만 갖고 내가 원하는 제품을 내 마음대로 섞어서 뚝딱뚝딱 제품으로 만들 수 있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격증을 딴다고 해도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할 수 있는 법적 제한은 상당히 까다롭게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시고 아, 내가 생각하는 거랑 맞구나. 그러면 시험 준비를 시작을 하시는 거고요.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실질적으로 맞춤 화장품을 제대로 생산할 수 있을 만한 형태는 아직은 아니구나. 라고 한다면 좀 기다려 보셔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을 고려하시고 시험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시작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가시면 정책 정보, 거기에서 화장품 정책 정보, 자주 하는 질문, 그 안에 있는 맞춤 화장품 카테고리에 들어가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가장 좀 착각하시거나 잘못 생각하실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제가 별도로 긁어와서 붙여서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랑 그런 부분들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과연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갖고 창업을 한다거나 조제관리사 자격증 자체를 따시려고 할 때 이게 맞나? 맞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법적인 그 정의기도 해서 뭐 공부하실 때도 나오는 거고 이 부분은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노란색을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저도 병원을 하고 있어서 맞춤형 화장품이 피부 미용을 하고 있는 병원들과 병용돼서 가는 건 상당히 이상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병원하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등록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은 병의원이나 약국 등에서도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가 가능한지 여기서 보면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라고 나와 있지만 제가 직접 등록을 해보니
제가 갖고 있는 병원의 사업자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추가를 할 수는 없고요. 별도의 사업자를 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써 있지만 다만 블라블라에서 맞춤형 화장품은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그래서 병의원, 약국 등의 의료기관의 명칭이 포함된 이 상호명이라는 건 결국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등록할 때 그 화장품 판매업의 상호명이겠죠. 그것을 병원 혹은 약국 등의 의료기관과 동일한 것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음. 권장되지 않음이라는 건 금지 사항은 아닌데 또 같이 내려고 하면 일단은 허가가 잘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신고라고 돼 있지만 신고한다고 100%다 받아주는 건 아니고 수정 사항을 계속 요청하게 됩니다. 식약처 담당자분이. 그렇기 때문에 병원 이름과 동일한 형태의 사업자를 맞춤 판매업으로 내려고 하면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별도의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아무튼 신고해서 맞춤 화장품 판매업을 병의원이나 약국과 병용하시는 거는 물론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많이 오해하시거나 혹은 착각하시거나 혹은 뭐 이미 알고 있는데 제가 오해하실 수도 있다고 자꾸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만약에 뭐 특정 브랜드를 언급하는 건 그렇지만 여러분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하시고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딴 뒤에 시중에 있는 편집샵에 가서 내가 원하는 제품들을 구입을 해서 그러니까 임의로 내가 원하는 제품들을 구입을 해서 나한테 온 고객에게 그 고객의 피부 상담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그 임의의 제품들을 혼합해서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판매할 수 있는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은 내용물에 내용물을 섞는 거라고 나왔지만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되는 내용물은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 소분에 사용할 목적으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것이어야 하며, 그쵸?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을 임의로 구입하여 맞춤형 화장품 혼합 소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이건 결과적으로 맞춤형 화장품을 위해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맞춤형 화장품을 위해서 만든 제품만을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가령 되게 유명한 화장품이 있는데, 나는 이걸 너무 썼는데 좋아. 그럼 이걸 갖다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되게 좋은 원료를 갖다가 임의로 이 화장품에 원료를 섞어서 우리 고객에게 맞춤형 화장품이야 라고 혼합해서 판매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화장품을 만들어서 저에게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납품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맞춤형 화장품을 위해서 별도로 만든 내용물이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면 결과적으로 맞춤형 화장품이라는 건 제품과 제품이 섞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농도들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예상치 못한 결과들로 가서 제품의 제형이나 안전성이나 세이프티나 스테빌리티, 안정성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변화하고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여러 가지 조합들을 예상해서 만들어 놓은 맞춤형 화장품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내용물 혹은 원료를 구입해서 혼합하시거나 소분하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임의로 사다가 쓰실 수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이렇게 간다면 아직까지 한국에서 맞춤형 화장품이라는 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혹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맞춤형 화장품을 위해서 만드는 큰 그림 안에서만 맞춤형 화장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가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자유도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크게 제한된 시장이고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갖는 게
판매업 등록에 도움이 되지만 채용을 하셔도 되니까요. 되지만 과연 자격증을 가지셨다 해서 마음대로 맞춤형 화장품을 만들 수는 없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맞춤 화장품은 어쨌든 화장품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형태들은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렇게 하고 제가 최근에 이제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특정한 화장품 회사인데 온라인 사이트에서 나의 피부 타입을 넣고 제품의 베이스를 선택을 하면 그쪽 회사에서 크림을 조제해서 보내는 형태의 맞춤형 화장품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말 그대로 매장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만 혹은 전화 상담, 그러니까 직접 오프라인에서 보지 않고 피부를 측정하지 않고 맞춤 화장품을 주문하고 만들어 줘도 되는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법령에서 별도의 제한은 없다라고 답변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대면을 통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고 되어 있죠. 결과적으로 직접 현장에서 내 피부를 계측하거나 상담을 하고 만들어지는 제품이 아니라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들을 그냥 미리 만들어 놨다가 보내주는 정도의 기성품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소비자를 대면하고 서비스 가능하도록 이제 권장한다,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지만 또 뭐 별도로 온라인 맞춤형 화장품을 그렇다고 해서 금지할 수는 없다라고 답변을 줘서 아직까지는 개선되고 가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물론 어플이나 여러 가지 뭐 서베이들을 통해서 고객의 피부 상태를 보다 좀 면밀하게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면밀하게 판단해서 제품을 제작한다면 또 한편으로는 맞춤형 화장품의 범주에 들어가고 고객의 피부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온라인 맞춤 화장품은 아직까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뭐 이런 부분은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맞춤형 화장품 판매 업소에서 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조제관리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섞거나 나눠서 덜어간다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고 이 시험의 초기에 한동안 학원에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라고 막 시험 공부를 시키고 그 교재를 판매하고 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이런 헤어 쪽, 네일 쪽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알고 보면 결국 뭐 연모제를 염색약을 혼합하는 것도 아니면 제품과 제품을 섞으니까 이건 맞춤 화장품의 범주에 들어가니까 자격증을 따야 되는 게 아니야? 혹은 뭔가 네일 아트들을 위해서 뭔가를 매니큐어 액을 섞는다거나 하는 것도 완제품과 완제품 섞으니까 맞춤 이거를 하려면 앞으로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확인되지 않은 형태의 얘기들을 떠들게 되면서 불필요하게 이 시험 공부를 시작을 하셨던 분들도 작년에 꽤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어쨌든 식약처에서 그 전에 명확하게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부분이 조금 헷갈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임용업을 하면서 염색약을 단순하게 섞어서 고객에게 이렇게 염색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맞춤 화장품 판매업이나 뭐 판매 행위는 아닌 거죠. 그래서 맞춤 화장품 판매업이라는 건 결국 제품을 섞어서 판매를 해야 되는 거고요. 펌을 한다거나 네일 아트를 하는 건 그걸 위해서 혼합하는 행위는 맞춤 화장품 혼합한 다음에 판매하는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임용사나 네일 아트를 하시는 분들은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 뭐 나머지 내용들은 큰 문제는 없고 그냥 한번 읽어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보면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할 내용물 혹은 원료를 구입하는 방법에 관해서 맞춤형 화장품을 혼합할 내용물이나 원료는 화장품 판매업자로부터 책임 판매업자로부터만 구입할 수 있는지 이렇게 보면 현행 법상 화장품의 내용물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만 판매할 수 있으므로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될 내용물은 화장품 판매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DIY 화장품들을 최근에 많이 만드시고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 혹은 뭐 심지어는 오픈마켓에서도 화장품 원료들을 구매를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화장품 원료를 임의로 그런 데서 그냥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 구매를 해서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완제품에 섞을 수는 없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맞춤형 화장품을 위해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만들어 놓은 내용물을 구입하셔서 혹은 화장품 판매업자가 구비해 놓은 원료를 식약처장의 허가를 득한 원료를 구입하셔서 섞는 행위만이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국내 맞춤형 화장품은 결국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어떤 베리에이션 변수 내에 이게 묶여 있는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다른 이제 궁금증이 나오죠. A라고 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있고 B라고 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있습니다. 근데 A가 생각하는 두 가지 맞춤형 화장품 관련된 내용물을 만들고 B는 B가 생각한 두 가지 맞춤형 화장품 관련된 내용물이나 원료를 생산할 때 A는 그 두 가지를 갖고 섞거나 혼합하는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들었을 거고 B는 B 나름대로 본인이 만들어서 판매하는 맞춤형 화장품을 위한 내용물이나 원료들에 대한 혼합 비율 등등에 대한 매뉴얼들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럼 과연 A와 B에서 각각 납품받은 원료를 혼합하여 맞춤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한가? 라는 부분인데 일단은 여기서는 맞춤 화장품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둘 이상의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물 및 원료를 혼합하여 품질 등을 미리 확인하고 검증한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보면 화장품의 어떤 안전성 혹은 안정성들에 대한 책임 소재가 확실하게 화장품의 책임 판매업자보다는 이러한 경우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하는 분에게 이제 집중이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맞춤형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 생산한 내용물이 각각 다른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구매는 가능하지만 그걸 통해서 새로운 매뉴얼을 통해 새로운 맞춤 화장품을 만든다고 가정을 한다면 미리 그러한 변수들을 확인 검증해서 문제가 없게 증명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단순하게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딴 분이 이러한 부분들까지 미리 확인하고 검증할 만한 이 시험을 그냥 단순하게 공부로 해서 합격하신 분이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는가? 자격증을 딴 것만 갖고 저는 그거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따시고 책으로 공부해서 따신 다음에 그냥 책상에 딱 앉아서 크림하고 뭐 다른 원료 갖다가 섞어 보시라고 하면 섞으실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뭐 비누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DIY 화장품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화장품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사용감 혹은 뭐 발림성 뭐 비슷한 얘기지만 혹은 점도 그다음에 경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낼 수 있게 조합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섞어만 주시는 게 맞춤형 화장품이 아니고 맞춤형 화장품의 결과물을 예측을 해서 혼합 조제가 가능하셔야 되는 건데 단순하게 이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해내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맞춤형 화장품 판매를 위해서 혼합 소분을 위해서 만든 매뉴얼 내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단순하게 조제관리사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건데
생각보다는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따면 무언가 굉장히 많은 자유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개인이 쓰는 DIY 화장품의 경우는 어떻게 만드셔도 상관없지만 고객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는 소매형 제품은 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안전장치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드실 때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들을 맞추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맞춤 화장품을 조제해서 무언가 문제가 있으면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두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비의도적 뭐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한다 이런 건 뭐냐면 화장품 원료를 생산할 때 저희가 정제를 한다고 해도 황토면 황토 같은 경우에 정제를 통해서 걸러낼 수 없을 정도의 아주 미량의 중금속들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게 의도하지 않은 성분이 들어가 있고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A에서도 그걸 갖고 왔고 B에서도 그걸 갖고 와서 임의로 여러분이 그걸 섞으셨는데 이 두 가지의 어떤 게 합하고 났더니 기준치가 넘어가는 결과가 검사상에서 나온다면 결과적으로 책임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관계들인 겁니다. 매뉴얼에 정한 대로 하나의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게 받은 제품들을 섞는다면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맞춤 화장품의 좀 자유도를 위해서 A 업체에서도 받고 B 업체에서도 막 받아서 A 업체 거랑 B 업체 거랑 각각의 매뉴얼을 제가 임의로 만들어 섞었는데 혹에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그 섞으신 화장품 그러니까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모든 책임들이 있는 거고 이래서 복잡한 거죠. 그 결과물들을 품질 검사를 맡기거나 여러 가지 검사들을 다 맡겨야 되는데 이미의 또 매뉴얼들을 만들면 나오는 제품들마다 만약에 여러 가지 매뉴얼들을 별도로 만드신다면 각각의 결과물들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 같은 걸 다 끝내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맞춤 화장품 샵에서 그런 범위들이 다 가능할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별도의 얘기들이 좀 더 있고요. 저도 이제 이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하는 법적 정의가 딱 생기면서 과연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직도 화장품에 개인 맞춤형이라는 표현들, 뭐 병원 시술들도 맞춤형 관리 이런 거 되게 많지만 맞춤형에 관련된 표현들을 법적인 정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없게 이제 제약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지만 오인을 하게 할 우려가 없다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건 굉장히 난해한 표현이죠. 맞춤 화장품이라고 써놨는데 법적인 정의의 맞춤 화장품은 아닌데 오인할 우려가 없다면 맞춤 화장품을 써도 된다라고 된다도 아니고 판단됨이기 때문에 또 뒤집을 수도 있죠. 아무튼 조금 어수선한 아직까지는 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유기농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이런 거는 뭐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기능성 제품에 대한 이슈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A가 만들어 놓은 거는 A가 만들어서 저에게 납품한 거는 이렇게 이렇게 섞으면 기능성 화장품이 되는 거라고 A가 미리 다 만들어 놓고 허가를 받아 놓은 거면 저는 받아서 조제를 하면서 이 맞춤형 화장품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기능성 화장품 표시를 할 수 있고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냥 제가 임의로 아데노신 0.04%를 섞어서 아 이거는 뭐 주름 개선 화장품이라고 주름 개선 맞춤형 화장품이야. 혹은 나이아신아마이드 2%를 사다가 이 크림에 넣어놓고 얘는 맞춤형 화장품 뭐 그러니까 미백 기능성 맞춤형 화장품이야라고 제가 심사 신청을 하고 보고서 제출을 하는 그 과정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기능성 화장품, 맞춤 화장품의 기능성 화장품들은 결과적으로 그 이전 단계에서 결국 화장품 판매업자가 여러 가지 조합을 예측을 해서 만들어 놓은 매뉴얼을 따라가시는 형태로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자유도가 정말 많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단순한 그러니까 당연히 판매장에 근무를 하셔야겠죠.
그건 당연히 맞는 거고. 또 다른 거 조금 더 가봅시다. 이 부분이 이제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적절한 교육 및 통제 하에 조제관리사 자격이 없는 일반 매장 직원이 맞춤형 화장품을 혼합 소분할 수 있는지 안 된다는 겁니다. 없음이라고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병원을 하는 입장이고 최근에 이제 의사분들에게도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을 권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원장이 진료를 하면서 진료 중에 맞춤형 화장품 조제를 하기 위해서 진료실을 벗어나서 뭔가 섞어준다가 현실적으로 정말 가능할지, 뭐 물론 가능할 수 있게 미리 구성된 제품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은 본인의 자격증을 따고 업을 등록을 한 다음에 본인이 낸 매뉴얼대로 임의의 다른 일반 직원이 그 제품을 섞게 할 가능성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원장님이 만약에 따셨다면 적어도 원장님이 혼합을 하지 않을 거라면 원내 직원 중에 누군가는 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맞춤형 화장품을 혼합 소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얘기하고 싶었지만 뒤에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맞춤형 화장품으로 지금 현재 가능한 형태의 제형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에센스나 토너 같은 액상 제품밖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크림을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 기존 내용물 크림 베이스를 일단은 약간 온도를 높여줘야겠죠. 가온한 상태에서 뭔가 혼합물이 들어가고 다시 호모믹서를 돌려서 이제 고르게 교반을 섞어준 다음에 기포가 빠져나가게 하면서 다시 온도를 낮춰서 이제 새로운 용기에 담아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크림 하나를 만들기 위해 투자되는 시간 1번 적어도 뭐 한 30분 1시간 걸리겠죠. 잘하면.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후에 호모믹서를 세척해서 다시 재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기구들을 닫고 재사용하는 거. 물론 뭐 그 업장이 커서 막 믹서도 여러 개가 있고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업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렇게 만든 크림을 얼마 받을 것이냐가 문제인 거죠. 과연 그 시간을 들여서 하나의 크림 제형을 생산해서 판매를 할 때 그러면 소비자는 또 그 제품에 대해서 기꺼이 얼마를 지불할 의사가 있을 것이냐. 그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맞춤형 화장품은 대부분 액상, 약간 뭐 점도가 있는 건 상관없지만 액상 제형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온 유화가 필요하지 않은 형태의 액상 제형들을 맞춤 화장품의 기본으로 하고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액티브하게 혼합해서 판매할 수 있는 맞춤 화장품의 제형들은 그렇게 또 많지는 않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걸 위해서 왔다가 뭐 다른 제품을 판매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현실적인 제약도 반드시 생각하시고 이 판매업을 시작을 하시거나 판매 관련된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뭐 보수 교육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사를 왜 시작하시려고 하는지, 그리고 현실에서 주어진 법적인 정의 내에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혹은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시험 준비를 시작하실 건지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직은 현실적인 제약이 상당히 많은 영역이고 대부분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만들어 놓은 범위에 어떻게 보면 종속이 되는 정도에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 그러니까 맞춤 화장품의 조제가 그러니까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머릿속에서 막 그렇게 저도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적인 맞춤 화장품을 손쉽게 만들어 드리지는 못한다는 거죠. 일단 1차적으로 오늘의 서론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을 이제 시작하신다고 가정을 하고 시험에 관련된 개요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